네, 그 다음 보실 부분은 가스들에 대한 이동 속도, 확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염 속도라고 하면서 정의와 화염 속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화염 속도라고 하는 것은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이자 실제 화염의 확산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염에 대한 확산 속도를 화염 속도라고 하고 화염 전파 속도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염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폭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폭갱이라는 것은 우리 폭발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음을 수반하고 있는 폭발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화염 속도는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와 더불어서 연소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인 연소 속도와 그리고 미연소 가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분의 반응을 통해서 가연성 가스들이 생성이 되겠죠. 이 가연성 가스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동 속도, 이 확산 속도까지 같이 해서 화염 속도라고 한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는 수평적인 이동 속도, 확산 속도를 의미하고 있고 연소 속도는 수직적인 확산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스들의 속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기체의 분출 속도는 그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V2분의 V1이 제곱근, 즉 이때 가스에 대한 유속을 V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서로 이 가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라고 해서 원첨자와 투첨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루트를 씌워 주셔야 되고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크로스해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M1분의 M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밀도와도 관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을 통해서 계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문제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공기에 비해서 2배라고 할 때 이 기체의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통해서 V2분의 V1은 루트 M1분의 M2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조건으로 나온 것이 바로 어떤 기체는 확산 속도가 공기에 비해서 2배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V2 자리에는 공기에 대한 확산 속도를 대입하시면 될 수 있겠죠. 얘가 몇이래요? 2배래요. 즉 V1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2배가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의 공기는 V2로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공기에 대한 확산 속도보다는 2배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자량은 그것보다는 더 작겠구나, 공기보다는 더 작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마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 자체는 아무래도 빠를 수가 없겠죠.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먼저 적어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M2 알고 있나요? M2는 우리 투첨자는 공기라고 했습니다. 공기에 대한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29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기비중 값을 구할 때에도 공기에 대한 비중값이라고 하면서 이 공기에 대한 평균 분자량을 29로 대입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기 자체는 전체 100%에서 21% 정도가 산소로 차 있을 거고 나머지 79%가 질소로 차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분자량 자체가 32고 여기에서 곱하기 0.21, 21%에다가 플러스 요 질소는요. 질소에 대한 분자량은 28에다가 곱하기 79니까 0.79 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28.xx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반올림 처리를 해주면
대략 29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9를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M1 분의 29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봤을 때 요 식에서 미지수는 딱 하나 나옵니다. 요거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각 변에 제곱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2에 대한 제곱 해주시고 루트 벗겨내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n1분의 29가 나오게 되면서 따라서 m1 어떻게 구해요? 이 해당 미지의 가스에 대한 분자량은 그대로 요거 자리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29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29 하면은요, 사실상 뭐 7, 4, 28 정도 해가지고 정답 3번이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우리는 지문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확산 속도는 할론 1301에 비해 약 몇 배인가? 다만 공기의 분자량은 29로 할론 1301에 대한 분자량은 149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론 1301에 대한 명명법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분자량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요 할론 1301은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C자리, 탄소 자리, 두 번째 자리는요, 불소 자리였죠. 불소가 3개가 있는 거고요. 즉 여기서 플로어린 3개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자리는 염소인데 지금 1개도 없대요. 그래서 빵인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자리가 브롬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C 자리에는 12의 원자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F 플로어린 19로 얘가 3개가 있고 브롬 자체는 80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전체 계산했을 때 얘는 149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문제에서는 애초에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 조건을 참고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의 확산 속도는 할론 1301에 비해 몇 배인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공기에 대한 속도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거에 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값은 할론에 비해 라는 거니까 할론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근, 어떤 거에 대한 제곱근?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값은 루트 m 공기 분의 m 할론, 그쵸?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과 할론의 분자량을 각각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공기에 대한 분자량은 29고요. 할론에 대한 분자량도 149다라고 하는 거니까 루트 29 분의 149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 계산해서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까지 꼭 기억해가지고 우리는 이 지문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